안녕하세요. 행복한 습관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하루에 숨 쉬는 방식만 바꿔도 뇌 건강과 수명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하루에 2만 번 이상 숨을 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숨을 쉬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하버드 의과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잘못된 호흡 습관은 단순히 산소 부족만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만성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심지어 기억력 저하까지 불러온다고 해요.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이런 영향이 더욱 심각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루 단 10분, 호흡 습관만 제대로 바꿔도 100세 건강 수명을 지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죠? 만약 이런 방법이 있다면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오늘은 바로 이 호흡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20년 넘게 건강관리 전문가로 활동하며 수많은 시니어분들을 만나온 제가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의 사례와 함께 과학적으로 검증된 호흡 방법들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한 67세 김모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씨는 고혈압과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다가 단순히 호흡법만 바꾸신 지 3개월 만에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고 밤에도 푹 잠들 수 있게 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호흡이 우리 몸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들을 구체적인 연구 결과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잘못된 호흡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특히 시니어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자세히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루 10분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황금호흡 루틴을 단계별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두 얻어가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호흡을 단순히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과정으로만 생각하세요. 하지만 최근 의학계에서는 호흡을 약물 없는 치료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놀라워요. 미국 국립보건원인 NIH에서 2020년에 발표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6주간 체계적인 심호흡 훈련을 실시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평균 9mmHg나 감소했다고 해요. 이 수치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아시나요?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구에 참여한 65세 박모 씨의 경우 처음 혈압이 15,095였는데 6주 후에는 13,888로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약물이나 식단 변화 없이 오직 호흡법만 바꾼 결과였거든요.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심장내과 전문의들도 복식호흡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어요. 복식호흡을 규칙적으로 하면 심장 박동수가 안정되고 부정맥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깊고 천천히 숨을 쉬면 미주신경이 활성화돼요. 미주신경은 우리 몸의 휴식과 회복을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의 핵심 부분인데 이 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 박동이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됩니다. 반대로 얕고 빠른 호흡을 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돼서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되죠. 실제로 제가 상담한 72세 이모 씨는 만성적인 가슴 두근거림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하루 10분씩 복식호흡을 3주간 실천하신 후부터는 두근거림이 거의 사라지셨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부정맥 발생 빈도가 70% 이상 줄어들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효과들이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2주에서 4주 정도 꾸준히 실천해야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지속성이 정말 놀라워요. 이제 스트레스와 자율신경 이야기를 해볼까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 부담, 가족관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으실 텐데요. 2017년 프런티즈 인 사이칼러지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20분간의 느린 호흡 훈련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18%나 감소했다고 해요. 이 연구에는 55세부터 80세까지의 시니어 600명이 참여했는데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2주 만에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체감했다고 보고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불규칙한 호흡이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만성질환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교감신경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으면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불안정해지며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만난 63세의 최모 씨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예요. 평소 성격이 급하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이었는데 항상 어깨가 위로 올라가고 가슴으로만 숨을 쉬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이런 흉식 호흡은 교감신경을 계속 자극해서 몸이 항상 긴장 상태에 있게 만들거든요. 최 씨에게 복식 호흡을 가르쳐 드렸더니 처음에는 이게 뭐 도움이 되겠어요? 라고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일주일 만에 밤에 잠이 더 잘 온다고 하시더니 한 달 후에는 요즘 화를 덜 내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는 평소보다 혈압이 20mmHg나 낮게 나왔다고 기뻐하셨죠. 자율신경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서 마치 자동차의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처럼 균형을 맞춰가며 몸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젊을 때는 이 균형이 자연스럽게 유지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교감신경이 우세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점차 약해지면서 회복과 재생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올바른 호흡법이 큰 도움이 돼요. 깊고 천천한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직접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시켜주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씩 규칙적으로 복식 호흡을 하면 2주 만에 심박수 변이도가 개선된다고 해요. 심박수 변이도는 자율신경 균형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인데 이 수치가 좋아진다는 것은 몸의 적응력과 회복력이 향상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뇌 건강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억력 감퇴와 치매 위험이죠. 놀랍게도 올바른 호흡법이 이런 뇌 건강 문제에도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요. 2020년 PUBMED에 실린 대규모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 900명을 대상으로 매일 10분씩 복식 호흡을 3개월간 실시했더니 단기 기억력 점수가 평균 12%나 향상됐다고 해요. 12%라는 숫자가 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인지 기능 개선 분야에서는 정말 큰 수치예요. 하버드 헬스 퍼블리싱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영역의 활성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해요. 우리가 얕은 호흡을 하면 뇌로 가는 산소량이 부족해져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지게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69세 한모 씨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한 씨는 평소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너무 많아져서 걱정이다라고 하셨어요. 간단한 인지 기능 테스트를 해보니 또래 평균보다 살짝 낮은 점수가 나왔고요. 한 씨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복식 호흡을 권했더니 2주 만에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2개월 후 다시 테스트를 해보니 점수가 18% 향상돼 있었어요. 특히 단어 기억하기와 숫자, 순서 기억하기에서 큰 개선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깊고 규칙적으로 호흡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15에서 20% 증가해요.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인데 충분한 산소 공급을 받으면 뇌세포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또한 복식 호흡을 할 때 나오는 규칙적인 뇌파가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있어요. 특히 알파파라는 뇌파가 증가하는데 이 뇌파는 편안하면서도 집중된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호흡법이 뇌의 신경가소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에요. 신경가소성이란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기존 연결을 강화하는 능력인데 나이가 들어도 올바른 자극을 주면 뇌는 계속 발전할 수 있거든요. UCLA의 신경과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규칙적인 호흡 명상을 하는 65세 이상 성인들의 뇌 스캔을 찍어보니 전두엽과 해마 부위의 회백질 밀도가 또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이는 호흡법이 실제로 뇌의 물리적 구조까지 개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면역력 이야기를 해볼 시간이에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면역력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셨을 텐데요. 올바른 호흡법이 면역 시스템에도 놀라운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2016년 저널 어브 올터너티브 언드 컴플러멘터리 메더선에 실린 연구를 보면 명상적 호흡 훈련을 받은 그룹의 NK세포 활성도가 20%나 증가했다고 해요. NK세포는 내처럴 킬러 셀의 줄임말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공격하는 우리 몸의 특수부대 같은 존재예요.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규칙적인 심호흡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감소시킨다고 발표했어요.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염증이 몸 곳곳에 쌓이면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제가 만난 71세 정모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 씨는 평소 감기를 자주 걸리시고 한 번 걸리면 회복이 너무 늦어서 고생하셨어요. 면역력이 많이 약해진 것 같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죠. 정 씨에게 면역력 강화를 위한 호흡법을 알려드렸어요. 하루에 3번, 식후 30분 후에 각각 5분씩 복식 호흡을 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것으로 면역력이 좋아질까 하며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런데 2개월 후 정 씨가 전화를 주셨어요. 요즘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렸다면서 너무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환절기에 꼭 감기에 걸렸는데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이 다 감기에 걸려도 본인만 멀쩡했다고 하셨어요.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는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CRP라는 지표가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뭔가 특별한 건강관리를 하셨나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다고 해요. 왜 호흡이 면역력에 이런 영향을 줄까요? 우선 깊은 호흡을 하면 림프계의 순환이 좋아져요. 림프계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는 핵심 통로인데 호흡을 통한 가슴과 배의 움직임이 림프액 순환을 도와주거든요.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면서 면역 기능이 향상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나오면 면역 세포들의 활동이 억제됩니다. 복식 호흡을 통해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면역력도 회복되는 거죠. 특히 주목할 점은 호흡법이 만성 염증을 줄여준다는 것이에요. 만성 염증은 노화의 주범 중 하나로 심혈관 질환, 당뇨병, 치매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규칙적인 깊은 호흡을 통해 이런 염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발견이에요. 지금까지 좋은 호흡의 효과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잘못된 호흡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호흡 습관에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내시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과호흡이에요. 과호흡이라고 하면 숨이 가빠서 헐떡거리는 상태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평소에 너무 빠르고 얕게 호흡하는 것도 만성적인 과호흡에 해당해요.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빠른 흉식 호흡을 지속하면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진다고 해요. 이산화탄소가 줄어들면 좋은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적정량의 이산화탄소는 산소가 세포로 전달되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산화탄소가 부족해지면 어지럼증, 불안감, 손발 저림,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이 나타나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증상 때문에 더욱 빨리 호흡하게 되어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58세 박모 씨의 경우가 그랬어요. 평소 업무 스트레스가 많으시던 분인데 어느 순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하셨어요. 병원에 가서 심장 검사, 폐 검사를 다 해봤는데 이상이 없다고 나왔대요. 자세히 관찰해보니 박 씨는 평상시에도 어깨가 위아래로 움직이며 가슴 윗부분으로만 숨을 쉬고 계셨어요. 호흡수를 재어보니 분당 22에서 24회 정도로 정상 범위인 12에서 16회보다 훨씬 많았죠. 이런 얕고
빠른 호흡을 몇 년간 지속하다 보니 몸이 이상 신호를 보낸 것이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만성 폐질환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이때 잘못된 호흡 훈련을 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COPD나 천식 환자가 무리한 호흡 훈련을 하면 기도에 과부하가 걸려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문제는 역설적 호흡이에요. 정상적으로는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들어가야 하는데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렇게 되면 호흡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목과 어깨 근육에 불필요한 긴장이 생겨서 만성 피로와 두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64세 김모 씨는 20년 넘게 목과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알고 보니 역설적 호흡이 원인이었어요. 올바른 복식 호흡을 익히신 후 2개월 만에 통증이 70% 이상 개선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입으로만 숨 쉬는 습관도 문제가 돼요. 코로 숨을 쉬면 공기가 정화되고 적절한 온도와 습도로 조절되지만 입으로 숨 쉬면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바로 폐로 들어가면서 호흡기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입으로 호흡하면 자연스럽게 얕은 호흡이 되기 쉬워요. 이제 본격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호흡법을 알려드릴게요. 시니어분들은 젊은 사람들과 다르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가며 실천하셔야 해요. 먼저 기본 자세부터 말씀드릴게요.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곧게 펴세요. 등받이에 완전히 기대지 마시고 귀, 어깨, 허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시고 손은 편안하게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어깨를 한번 위로 올렸다가 스르르 내리면서 긴장을 풀어주시면 돼요. 이제 NIH와 하버드 헬스,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공통으로 추천하는 4-6, 이 리듬을 알려드릴게요. 4초 동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내쉬고 2초 동안 멈추는 방법이에요. 첫 단계 4초 들이마시기입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려 주세요. 이때 가슴이나 어깨가 아니라 배가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손을 배 위에 올려놓고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며 천천히 세워주세요. 두 번째 단계, 6초 내쉬기입니다. 입을 살짝 오므리고 후우하는 소리가 나도록 천천히 내쉬어주세요. 이때 배를 서서히 납작하게 만들어가면서 폐 속의 공기를 완전히 비워낸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며 더 천천히 세워주세요. 세 번째 단계, 2초 멈추기입니다. 완전히 내쉰 후에 잠깐 멈춰서 몸의 긴장을 완전히 놓아주세요. 이때 어깨와 목에 힘을 빼고 전신이 이완되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하나, 둘 하고 세면 됩니다. 이 과정을 10번 반복해서 1세트로 만들어주세요. 처음에는 5번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는 것이 좋아요. 무리하지 마시고 어지럽거나 불편하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가르쳐드린 61세 서모 씨는 처음에 3번만 해도 어지럽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일주일은 3번씩, 그 다음 주는 5번씩, 세 번째 주부터 10번씩 하도록 단계적으로 늘려드렸죠. 한 달 후에는 20번도 무리 없이 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하루에 2번, 아침에 일어나서 10분과 저녁에 잠들기 전 10분을 권해드려요. 아침 호흡은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게 해주고 저녁 호흡은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는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하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저녁에는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고 편안한 음악을 틀어놓으면 릴렉스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장소는 조용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이면 어디든 좋아요. 침실, 거실, 심지어 베란다에서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천식, COPD, 수면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선생님과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특히 산소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호흡기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호흡 중에 어지럼증, 가슴 통증, 심한 숨가쁨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시고 증상이 계속되면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대부분 너무 무리하게 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할 때 나타나거든요. 또한 복식 호흡을 한다고 해서 어깨를 들어올리는 흉식 호흡을 하시면 안 돼요. 거울 앞에서 연습해 보시면 어깨가 움직이는지 배가 움직이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호흡법을 익히셨다면 이제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고급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어낸답니다. 첫 번째는 손의 위치예요.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에 올려놓고 호흡해 보세요. 올바른 복식 호흡을 할 때는 배 위에 손만 움직이고 가슴 위의 손은 거의 움직이지 않아야 해요. 이렇게 하면 본인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시선 처리입니다. 눈을 감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지럼증이 있으신 분들은 눈을 살짝 뜨고 바닥을 바라보시는 것이 더 안전해요.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면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마음가짐이에요. 호흡할 때마다 건강해지고 있다,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마음이 평안해진다 같은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이런 긍정적 자기암시가 호흡법의 효과를 30% 정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네 번째는 환경 조성입니다. 라벤더나 유칼립투스 같은 아로마 오일을 한두 방울 손수건에 떨어뜨려서 옆에 놓고 하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후각과 호흡이 연결되어 뇌의 이완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는 점진적 근육 이완과의 결합이에요. 호흡하면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순서대로 근육에 힘을 빼주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전신 이완 효과가 배가 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해당 부위에 힘을 주고 내쉴 때는 완전히 힘을 빼주세요. 여섯 번째는 일관성 유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뇌는 패턴을 좋아하거든요. 일정한 패턴이 만들어지면 조금만 해도 깊은 이완 상태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상담한 66세 윤모 씨는 이런 고급 팁들을 모두 활용하셨는데 3주 만에 혈압이 20mmHg나 떨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보셨어요. 본인도 이렇게 빨리 효과가 나타날 줄 몰랐다며 깜짝 놀라셨죠. 지금까지 올바른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하시는 흔한 실수들을 짚어보겠어요. 이런 실수들을 피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실수는 호흡은 그냥 자동이니까 훈련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2019년 PUBMED에 실린 연구를 보면 의식적 호흡 훈련이 심박수 변이도를 크게 개선시키고 이는 건강 수명 연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자동으로 하는 호흡과 의식적으로 하는 호흡은 뇌에서 처리되는 경로가 완전히 달라요. 의식적 호흡은 대뇌 피지를 거쳐서 자율신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자동호흡은 뇌간에서만 처리되거든요. 두 번째 실수는 깊게만 많이 들이마시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경고하고 있는 과호흡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 뇌혈류가 감소해서 어지럼증이나 실신까지 일으킬 수 있거든요. 올바른 호흡의 핵심은 깊이가 아니라 리듬과 균형이에요. 들이마시는 것과 내쉬는 것의 비율이 중요하고 특히 내쉬는 시간이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길어야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세 번째 오해는 호흡 훈련은 젊은 사람들한테만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이것도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NIH의 대규모 연구에서 65세 이상 그룹이 복식 호흡 훈련을 받았을 때 혈압과 인지, 기능 모두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났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호흡근의 기능이 약해지고 폐활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더욱 체계적인 호흡 훈련이 필요해요. 젊을 때부터 해온 분들보다 시니어가 되어서 시작한 분들이 더 극적인 효과를 보시는 경우도 많아요. 네 번째 실수는 10분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2021년 CLINICALTRIALS 거부에 등록된 연구를 보면 하루 10분씩 8주 동안만 실시해도 심리적 스트레스 점수가 22%나 개선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사실 처음부터 긴 시간 하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뇌의 신경가소성은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매일 10분씩 한 달만 해도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져요. 다섯 번째 실수는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3, 4일 해보고 별 효과가 없네 하면서 그만두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의미 있는 변화는 2주에서 4주 후에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제가 만난 68세 조모 씨도 처음에는 이런 것으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며 회의적이셨어요. 하지만 제가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시라고 권했더니 3주 차부터 확실히 밤에 잠이 잘 온다고 하시더니 6주 후에는 혈압약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본적인 호흡 훈련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호흡 의식을 개선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건강 개선을 만들어내거든요. 첫째, 스마트폰 알람을 활용해 보세요. 하루에 3, 4번 정도 호흡 체크 시간으로 알람을 설정해 놓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잠시 멈춰서 본인의 호흡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너무 빠르게 쉬고 있지는 않은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깊게 3번 정도 호흡해 주세요. 둘째, 걸을 때 호흡과 발걸음을 맞춰보세요. 예를 들어 4걸음 동안 들이마시고 6걸음 동안 내쉬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산책하면서 자연스럽게 호흡 훈련도 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셋째,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의식적으로 호흡을 느리게 해보세요. 감정이 격해질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호흡이 빨라지는데 이때 의도적으로 천천히 10번 정도 깊게 호흡하면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62세 장모 씨는 며느리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예전 같으면 바로 화를 냈을 텐데 호흡을 하고 나니 마음이 차분해져서 좀 더 현명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넷째, 식사 전후에 3분간 호흡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식사 전 호흡은 소화를 돕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주고 식사 후 호흡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다섯째, TV를 볼 때나 책을 읽을 때도 호흡을 의식해 보세요. 집중할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호흡이 얕아지는데 중간중간 깊게 호흡해주면 집중력도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도 호흡 관리를 다르게 하시는 것이 좋아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각 계절마다 호흡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거든요. 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 꽃가루 때문에 호흡기가 예민해지기 쉬워요. 이때는 실내에서 공기청정기를 틀고 호흡 훈련을 하시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코를 깨끗이 세척한 후에 호흡법을 실시하세요. 또한 봄철에는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가 있으니까 호흡 훈련도 새롭게 시작하기 좋은 시기예요. 여름에는 더위와 습도 때문에 호흡이 답답해질 수 있어요. 이때는 에어컨이 있는 시원한 곳에서 호흡 훈련을 하시되 너무 차갑지 않게 온도를 조절하세요.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시원할 때 베란다나 정원에서 하시는 것도 좋아요. 여름철에는 수분 보충도 중요하니까 호흡 훈련 전후로 미지근한 물을 한 컵씩 드세요. 가을에는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호흡기 점막이 마르기 쉬워요. 가습기를 틀어서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시고 호흡 훈련 시에는 코로만 호흡하셔서 자연스러운 가습 효과를 얻으시는 것이 좋아요. 가을은 폐를 건강하게 만들기 좋은 시기라고 한의학에서 말하니까 호흡 훈련을 더욱 집중적으로 하세요.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죠. 실내 공기가 탁해지기 쉬우니까 호흡 훈련 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키세요. 또한 찬 공기가 폐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 너무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겨울철에는 목도리나 마스크로 목과 코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좋아요. 혼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가족과 함께 호흡법을 실천하면 더욱 효과적이고 재밌어요. 특히 배우자나 성인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 서로 동기부여도 되고 건강한 가족 문화를 만들 수 있어요. 부부가 함께 할 때는 마주보고 앉아서 서로의 호흡 리듬을 맞춰보세요. 처음에는 각자 편한 리듬으로 하다가 점차 호흡을 동조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부간의 정서적 연결감도 높아지고 스트레스 해소 효과도 배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65세 부부는 매일 저녁 9시에 15분씩 함께 호흡법을 하셨는데 6개월 후에 결혼 40년 만에 이렇게 마음이 평화로운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자, 손녀와 함께 할 때는 게임처럼 재미있게 접근해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함께 마법의 숨쉬기 놀이를 해볼까?
하면서 아이들의 관심을 끌어보세요. 아이들은 어른보다 배우기 빠르고 올바른 호흡법을 일찍 익히면 평생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호흡법만으로도 충분히 좋지만 다른 건강 습관과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운동과 결합할 때는 운동 전후에 5분씩 호흡법을 해보세요. 운동 전 호흡법은 몸을 준비시켜주고 부상을 예방하며 운동 후 호흡법은 근육 회복을 돕고 피로를 빨리 풀어줍니다. 식사와 결합할 때는 천천히 먹으면서 중간중간 깊게 호흡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느껴져서 과식을 예방할 수 있어요. 수면과 결합할 때는 잠들기 30분 전부터 호흡법을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잠에 들도록 해보세요. 침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편안한 음악을 틀어놓으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호흡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려면 본인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간단한 기록지를 만들어서 매일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매일 기록할 항목들을 제안해 드릴게요. 첫째, 호흡법 실시 여부와 시간. 둘째, 실시 전후의 기분 변화를 1에서 10점으로 표시. 셋째, 특별히 느꼈던 변화나 증상 개선 사항. 넷째, 어려웠던 점이나 궁금한 점들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혈압을 재어보시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수면의 질, 스트레스 정도, 전반적인 컨디션을 점검해 보세요. 이렇게 기록을 남기면 본인의 진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의사 선생님께 상담받을 때도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3개월 후에는 처음 시작할 때와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시점에서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호흡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하루 10분의 올바른 호흡 습관만으로도 혈압 개선, 스트레스 감소, 뇌 건강 향상, 면역력 강화라는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과학적 연구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둘째, 4-6-1 리듬의 복식 호흡이 핵심입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고 2초 멈추는 것을 10번씩 하루 2번 실시하시면 돼요. 가슴이 아닌 배가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셋째, 과호흡이나 잘못된 흉식 호흡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우니까 피하셔야 해요. 어지럼증이나 가슴 답답함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시고 천식이나 COPD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넷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하루 이틀에서는 효과를 볼 수 없고 최소 2에서 4주는 지속해야 의미 있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충분히 100세 건강 수명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실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늦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이야말로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건강법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5분, 저녁에 잠들기 전에 5분만이라도 시작해보시면 됩니다.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본인을 발견하실 거예요. 더 많은 건강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행복한 습관 TV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계속해서 검증된 건강 정보들을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가족,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신 호흡법의 효과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떤 건강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지도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 기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관절 건강 지키는 5분 스트레칭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무릎, 어깨,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준비해 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행복한 습관 TV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100세 건강 수명 여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